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서 오찬을 가지고 한국전 72주년을 기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쳐 싸워주신 용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후 복구, 경제 성장, 경제 위기 등 굵직한 위기와 국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참전 용사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면 다른 국가들은 잊혀진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자국에서 외면받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참전 용사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감사하다고 챙겨주는 것에 감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보답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그만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참전용사분들은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보통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의 위대한 희생을 찬양할 때 주로 낙동강 전투,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 작전, 중공의 인해 전술을 뒤집은 단장의 능선 전투 등 전투와 승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분들은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도 보살폈습니다. 터키군의 경우 5살 소녀를 거둬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대에서 보호했으며 이후 이 일화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사분들이 아이들에게 우유와 초콜릿 등 식량을 나눠주며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달래주었고 고아들을 위한 모금 활동, 고아원 지원을 하며 현재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전의 위대한 전투 작전이 아니라 미 타임지가 선정한 근현대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수 작전이 더 키디카 에어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 폭격기가 독일군 기지로 의심되는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적의 주요 거점을 파괴했다고 조화한 미군 폭격기 조종사는 이내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독일군 기지인 줄로만 알았던 건물이 실은 전쟁 고아들이 지내던 고아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격의 죄책감을 느끼게 된 러셀 블레이즈델은 2차 대전이 종식이 되었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된 러셀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다는 뉴스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또다시 전쟁터인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폭격기 조종사가 아닌 군인 목사인 군목으로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러셀 대령은 이내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굶주림에 길에 널브러져 있고 어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파리가 꼬여 날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 발에 지지개져 흙이 묻어 썩어 무드러진 음식 쓰레기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나 볼만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현실의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겪고 있었던 것이죠. 러셀 대령은 당장 아이들을 거둬들이고 보호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군목과 함께 길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한 명씩 거둬들이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고아들이 1000명이 넘게 되자 러셀 대령은 수용시설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아이들을 거둬들이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한국군과 연합군의 공세는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고 이내 곧 전쟁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달리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한국전에 개입하면서 압록강까지 밀어붙였던 전선이 빠르게 무너지고 한국군과 연합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서울까지 전선이 후퇴가 되자 미군은 서둘러 서울에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러셀 대령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후퇴하는 미군 차량에 아이들을 실어 보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부만 미군 차량에 실려 대피했을 뿐 1000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고아원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열병이 날 정도로 혹독한 겨울이라서 한시라도 빨리 아이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러셀 대령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그가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러셀 대령은 우선 태각 정보들을 수소문해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선박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일 밤낮으로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차량 한 대로 인천 무드가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씨는 그에게 축복 대신 시련을 주었는지 도착한 부대에는 선박 대신 낡고 부서진 배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셀 대령은 씨를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미 5호 공군 작전 참모인 로저스 대령을 끈질기게 설득에 나섰고 결국 수송기 16대 지원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김포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한 대로 3일 밤낮으로 운전해서 950명의 아이들을 옮겼는데 약속된 시간까지 15시간 밖에 안 남은 상황에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절망에 빠져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변을 모색하며 가용 가능한 수송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 새벽 내내 그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찾아 이곳저곳을 수색했지만 차량을 찾기는커녕 곧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 여명이 밝아온다는 것은 약속 시간이 곧 임박했다는 뜻으로 러셀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신을 원망하던 그에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주변에서 시멘트를 옮기던 미 해병대와 트럭 14대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거짓 명령을 지시합니다. 상부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즉시 김포공항으로 이송하라. 미 해병대는 즉시 거짓 명령에 따라 시멘트 물자가 아닌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러셀은 또다시 신에게 한 번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도착한 공항에서 러셀과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 공군의 수송기와 함께 아이들을 돌봤던 동료 조종사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수송기가 있었던 것도 동료 조종사 덕분이었죠. 그렇게 아이들은 무사히 수송기에 태워져 제주도로 안전하게 대피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은 제주도 고아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영웅적인 행동과 헌신에 미 군부는 거짓 명령과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시킵니다. 그리고 러셀은 이 재판에서 강한 죽음과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그런데 러셀은 군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아이들을 그냥 죽게 놔두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전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 군부는 군인으로서 명령 불복종과 거짓 명령에 대해서 엄격하게 군법으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러셀의 영웅적인 행동이 미국 언론을 통해 미국 사회에 알려지자 여론은 러셀의 행동을 칭송하며 그의 군법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미 군부는 러셀을 처벌하는 대신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시키고 러셀은 이후에 군인을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이 러셀에게 당신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작전은 용기가 아닌 책임이었다.